이번 시간에는 전우석 감독님과의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석 감독님께서는 미국 뉴욕 변호사 출신으로 헤로니모, 초선이라는 두 개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 바 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본인도 미국에서 출생하셔서 한국에서 자라시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신 재미동포의 사례인데요. 이렇게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경험이 영화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경험 속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 배경, 그리고 계기, 다큐멘터리의 줄거리 등을 전우석 감독님을 만나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귀중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뉴욕과 서울을 오가면서 디아스포라 관련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전우석입니다. 저는 쿠바에 있는 한인들의 소재를 다룬 헤로니모라는 다큐멘터리와 그리고 2020년에 연방하원에 도전했었던 5명의 재미 한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초선을 제작했습니다. 예, 두 작품 모두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감독님을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에 헤로니모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헤로니모 작품을 어떻게 촬영하시게 된 계기라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제가 전문 영화인으로 제 커리어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뉴욕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연말에 놀러 가고 싶어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우연히 쿠바라는 나라가, 다시 하겠습니다. 쿠바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쿠바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만났던 쿠바 사람이, 쿠바 동포 한인 4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쿠바에 왔냐 그러니까 100년 전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여기 노예같이 계약 노동자로 팔려왔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쿠바에서 태어나 쿠바에서 아바나 법대를 다니면서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와 같이 일하면서 쿠바에서 차관까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제 쿠바에 여러 번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처음에는 제가 어떤 이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감흥이 그런 결심이 없었지만 이제 점점 그들을 알아가고 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이것은 나 혼자 알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한반도 밖에서 한인으로서 이중 다중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에 대한 존재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서사를 같이 알면 좋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서 향후 3년간 쿠바에 한 5번, 6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에 대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도 미국에서 사시면서 쿠바 한인들을 만나 보셨던 기억은 없으신 거죠? 사실 저는 그 재외동포라는 이슈 혹은 그 화두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던 사람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 직접적으로 어떤 그들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야겠다 혹은 그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야겠다라는 열심히 쓴 적은 이제 쿠바에 가서 한인들을 만난 것이 처음이었고 사실 쿠바에 당연히 한인이 사는지 그런 역사, 애니킹 역사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만남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시작하게 만들었죠. 한국에 오셔서도 헤로니모 작품을 소개하는 행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행사에서 한국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구 5천만 명의 한 16%, 800만 명이 육박한 인원이 이제 재우동포로 이제 전 세계 각국에 퍼져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 전반적인 관심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쿠바에 한인이 정말 있었어라는 놀라움이 헤로님을 보면서 이제 제일 먼저 많은 관객들에게 받았던 평이었던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왜 쿠바까지 가게 되었는지 어떤 그 역사적 배경, 그들이 조선 반도를 떠난 지 벌써 10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도 고뇌하고 씨름하고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계속 계승하려고 했었던 그들의 노고에 많은 분들이 감동도 받으셨던 것 같고요. 신기해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감독님을 만나 뵙고 감독님의 작품을 볼 때마다 디아스포라가 작품이라든지 생각하시는 거에 늘 녹아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혹시 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디아스포라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신 나라 밖에서 사는 모든 이들을 지칭하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할까? 이 개념이 왜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중요한 화두로 인식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어떤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것 같아요. 평화로운 공존이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느냐? 어떤 다양한 사회 내에서 평화로운 공존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능력을 이미 체득한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한반도를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모든 한국인들은 이제 외국인이 되잖아요. 혹은 소수 민족이 되고 혹은 이민자 혹은 이민자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자신이 주인이 아닌 땅에서 소수자로 살아가기란 사실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다수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상하시다시피 훨씬 어려운 고단한 삶이 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다수와 다양한 이들과 공존하는 법,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디아스포라는 이제 체득화하고 있고, 이제 그런 어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은 환대의 정신인데, 그것은 자신이 소수자가 되어 봤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다른 소수자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환대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모든 디아스포라에게 그들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반도가 앞으로 어떤 평화라는 주제로 혹은 탈분단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점점 더 다양한 다문화 사회가 대한민국이 됨에 따라서 이 평화로운 공존, 다름 속에서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개념이 점점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로 다가올 텐데, 그것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도덕적, 철학적 기반이 과연 한반도에 현재 존재하는가라는 정직한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그런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 어떤 해답을 벌써 한반도 밖에서 다양한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소수자들, 이민자들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재미동포 분들 혹은 재미동포를 공부하는 학생분들에게도 많은 실사점을 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재미동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따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글쎄요, 외국인이 이제 어떤 한국에 사는 한인에게 와서 한국은 어떤 나라야? 라고 질문했을 때, 아마 그것을 한두 마디로 한국은 어떤 나라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사회가 됐건 어떤 민족이 됐건 어떤 문화권이 됐건 한두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다사다난한 그런 여러 요소들이 서로 충돌하고 때로는 좋아하면서 다층적 그런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이 어떤 한 사회잖아요. 재미있는 사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그들에 대한 존재와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반화를 시킨다든지 혹은 단순화를 시켜서 그들을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
사실 재미 한인 사회 역시 여러 어떤 이해관계와 이념과 어떤 종교와 그들이 이주한 시기와 그들이 미국에 온 이유와 그런 등등으로 아주 굉장히 다양한 재미 한인 사회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모두 다 이민자 혹은 이민자 자녀 혹은 소수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들 나름대로 재미 한인이라는 혹은 미국에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각자마다 해석하여서 이루고 있다는 것이 아마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큐멘터리로 다시 돌아가서요. 두 번째 작품인 초선을 촬영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 계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제가 헤로니모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개봉을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시사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많은 국내 관객들이 저에게 여쭤봤던 여러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 재외동포가 존재하는 것도 잘 알겠고 그들이 중요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재외동포들이 혹은 재미동포들이 한반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었죠.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반드시 해야지만 우리의 존재가 격상하고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재외동포들이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여러 역사적 배경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2017년, 18년, 19년 트럼프와 이제 김정은 간의 어떤 평화협정이 뉴스에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했었죠. 가장 중요했었던 만남이 아마 하노이에서 2018년 두 정상 간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다시 냉각으로 돌아섰고 평화협정은 결렬이 되었었고 그 평화협정에 대해서 어떤 존 볼튼이라는 미국의 안보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왜 한반도 평화협정이 결렬이 되었는지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유를 썼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몇 개가 이런 거였었어요. 폼페오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존 볼튼 안보위원장 이 세 명의 어떤 이데올로기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익 그리고 충동적 결정 이것으로 인해서 한반도 평화가 결렬되었다 이렇게 쓰인 대목이 있거든요.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가 인정하고 싶건 그렇지 않건 한반도 평화가 미국의 고위 정책 결정자 몇 명의 결정에 의해서 그 지역의 평화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이 차가운 국제 관계의 현실이구나. 만약에 저 결정권자들이 재미 한인이었다면은 혹은 그 결정권자 미국 백인 아저씨들의 옆에 보좌관들 중에서 재미 한인 정책 보좌관이나 혹은 컨설턴트가 만약 존재했었다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가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신문을 펼쳤는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5명의 재미 한인이 미국 본 연방하원 본 선거에 진출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만약 저들을 따라다니면서 저들이 왜 미국 정치를 하고 싶고 저들이 정의하는 재외동포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고 저들이 생각하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그림은 어떤 것일까를 따라다니면서 물어보면은 그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에 의해서 초선을 찍고 싶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미국 정치, 특히 미국에서 한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할 것 같은데요. 물론 최근에는 2020년 이후에 당선된 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되게 소수잖아요.
이번 초선이라는 작품을 촬영하시면서 그 5분들을 따라다니시면서 혹시 촬영하시는데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셨는지요? 5명의 데미안인 당시 연방하원 후보들은 각자 출신과 배경과 자신이 왜 정치를 하고 싶은가 혹은 그들의 세계관, 정치적 이념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저는 그들의 삶이 재미동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여겨졌고 더 나아가서는 재미동포의 성향이 혹은 그들 5명의 세계관과 성향이 한반도의 정치적 지형 혹은 한반도의 세계관과 굉장히 흡사하고 그거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고 싶은 말은 그 5명의 재미 한인이 물론 한인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긴 했었지만 그들이 각자 정치를 하고 싶었던 이유 그리고 그들을 이루는 어떤 우주관, 세계관은 다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그들을 비슷할 거라고 어떤 규정을 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아니구나 많이 깨닫고 배우는 계기가 됐었고요. 또 제 팬데믹 기간이었어요. 2020년 제가 촬영을 할 때.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면서 이들을 4개월간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작품에서 한인들에게 혹은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다소 어려웠던 문제들도 좀 등장했던 것 같아요.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가정 안에서의 폭력이라든지 쉽사리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본인만의 비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작품에 녹아났던 것 같은데 혹시 촬영하시면서라든지 촬영 후에 그 후보자하고 따로 말씀을 나눌 기회는 없었는지요? 네,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를 볼 때 아마 이 인터뷰를 시청하실 많은 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무슨 어떤 세대적 갈등이라는 이슈 혹은 젠더 간의 갈등 혹은 이념적 갈등 또 혹은 성소수자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충 그리고 또 인종차별 문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중국인 혹은 조선족에 대한 어떤 현중 정서도 심하다고 알고 있고 또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온 혹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그들이 받는 어떤 편견 그런 문제도 심각하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회적 문제가 녹여져 있는 것이 초선의 어떤 커다란 줄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데이빗 킴이라는 특정 후보가 갖고 있었던 여러 본인만의 고충 특히 이 데이빗 킴은 가장 어린 미국에서 재미 2세로서 저는 데이빗 킴이 갖고 있는 여러 아픔들과 상처들이 재미 한인 사회가 갖고 있는 공통적 아픔을 상징화했다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상하지 못한 지점으로 영화가 이제 가는 부분도 많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저거 봐라 이제 여러 명의 재미 한인이 국회 연방하원에 지출했다 하면서 이제 성공기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은 성공대로 축하받아야 되지만 그 이면에 또 이제 실패한 사람들 낙오자들을 통한 어떤 우리의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재미한인들도 다시 되새겨보는 아마 그런 스토리 라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네. 그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제 한인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공부를 잘한다든지 과학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 마이너리티에 갇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늘 논의되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도 다양한 한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있어서 매우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네, 헤로니모와 초선 모두 재외동포라는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한국에 계시는 학생들이나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이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한반도를 떠나서 사는 한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수로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했을 그런 정체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인종 간의 관계라든지 혹은 이민자로서 모든 것을 다시 개척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혹은 문화를 혹은 공통된 기억을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든지 하는 여러 문제를 대동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한반도 밖에 있는 한인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반도 안으로 들어온 외국인들 역시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애정어린 관심을 통해서도 자신의 세계관이 조금은 더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행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풀타임으로 계속 다큐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어떤 근본적인 걱정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글쎄요. 경제적으로 이게 아주 풍족한 삶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다른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저는 글쎄요. 북한이라는 나라 혹은 제중독포 조선족이라고 우리가 걷는 중국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 북녘의 동포들은 늘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부도 존재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들과 폭력적이지 않은 평화로운 어떤 공존의 방법을 계속 모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계속 군대를 가야겠고 한국에 사는 이들은 군대에서 나오는 어떤 좋지 않은 사회적 영향을 우리가 계속 계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 더 평화로운 탈분단의 세계를 같이 꿈꾼다면은 이런 탈분단의 세계를 이룩할 수 있는, 그걸 실현화할 수 있는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북한이 됐건 혹은 북한 국경과 인접해서 살고 있는 연변 혹은 길린성의 여러 조선족 중국 동포들이 되었건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들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 현재 그들을 만들었는가 존재하게 하는가라는 여러 주제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심도 깊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것은 어떤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도 물론 어느 정도 성취는 되겠지만 결국 그들에 대한 스토리, 그들의 서사, 그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중동포도 저도 관심 있는 주제라서 나중에 작품이 나오면 꼭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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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석 감독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차세대 재미동포로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활약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는 재미동포의 이해를 수강하시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합니다.